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시베리아의 눈보라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영하 50도의 혹한에 새로 만든 기계마저 얼어붙어 비명을 지르는 땅, 러시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잠든 새벽, 바깥 기온은 영하 45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뚝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보일러가 멈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생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경고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보일러의 성능은 곧 생존율을 의미하죠. 그래서일까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러시아 소비자들이 목숨을 맡기기 위해 선택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의 독일제도 값싼 중국제도 아닙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은 한국 기업인데요. 사실 러시아의 겨울은 단순히 춥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곳은 보일러에게 지옥이나 다름없는 무덤이니까요. 단순히 기온이 낮아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가진 열악한 인프라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널뛰게 하는 전압입니다.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 전력망이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220V가 일정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갑자기 180V로 뚝 떨어지거나 250V로 확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전기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가스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밥 해먹는 저녁 시간대가 되면 가스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공급 압력이 뚝 떨어집니다. 불꽃이 힘을 잃고 꺼져버리기 일쑤죠. 두 번째 적은 시베리아의 칼바람입니다. 초속 수십 미터의 강풍이 불면 그 바람이 보일러 연통을 타고 거꾸로 들어옵니다. 역풍이라고 하죠. 바람이 굴뚝을 막아버리니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보일러 내부는 질식 상태가 됩니다. 초창기 러시아 시장을 선점했던 건 독일의 바일란트나 이탈리아의 명품 보일러들이었습니다. 기술력은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럽의 온실속 화초처럼 너무 귀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유럽의 안정적인 전기와 가스 환경에 맞춰 설계된 정밀한 기계들은 러시아의 거친 환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전압이 튀면 예민한 기판이 타버리고 가스압이 낮아지면 에러코드를 띄우며 멈춰버렸습니다. 밖에는 살인적인 강풍이 불어 연통으로 바람이 역류하면 센서가 이를 위험 신호로 감지해 아예 작동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한밤중에 보일러가 꺼진 러시아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실내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고 온 가족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을 겁니다. 비싼 돈 주고 독일제를 샀는데 정작 가장 추울 때 작동을 안 한다니,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위협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유럽산 보일러에 대해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한 한국 기업이 러시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생각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자. 인프라를 뜯어 고칠 수 없다면 기계가 더 독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한국 특유의 정신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널뛰는 전압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보일러에 방패를 씌우기로 했습니다. 바로 SMPS라는 반도체 보호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전기가 춤을 춰도 보일러 내부에는 일정한 전압만 공급해주는 기술입니다. 외부 전압이 요동을 치고 심지어 정전이 되었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나비엔 보일러의 심장은 충격을 받지 않고 묵묵히 돌아갑니다. 유럽산 기계들이 기판이 타서 멈춰설 때 한국 기계는 끄떡없이 버티는 겁니다. 다음은 바람과의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APS, 즉 공기감시 센서가 도입되었습니다. 연통을 타고 시베리아의 강풍이 밀려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불꽃이 꺼지거나 센서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비엔의 APS 센서는 이 역풍을 즉시 감지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내부의 팬 회전수를 미세하게 조절해 가스 공급량을 늘립니다. 마치 맞바람이 불며 몸을 더 숙이고 힘을 주어 걷는 인간처럼 기계가 스스로의 바람 세기에 맞춰 불꽃을 지켜내는 겁니다. 러시아 현지 기술자들은 처음 나비엔 보일러를 뜯어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섬세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장갑차 같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보일러의 심장이라 불리는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란 가스 불꽃의 뜨거운 열을 물로 전달하는 핵심 장치로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자 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독일과 유럽의 보일러 명가들은 전통적으로 구리를 고집했습니다. 구리는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금속 자체가 가공하기 쉬우니까요. 모양을 잡기도 편하고 생산 속도도 빠르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구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식입니다. 습기에 약하고 산성물질을 만나면 금세 푸르스름한 녹이 쓸어버립니다. 특히 러시아처럼 상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수질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쥐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 열 교환기에 녹이 슬고 결국 미세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보일러 내부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보일러는 수명을 다한 겁니다. 여기서 경동 나비에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구리 대신 스테인리스를 쓰자. 스테인리스 스틸, 이름 그대로 녹이 슬지 않는 강철입니다. 내구성은 구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수명도 10년, 20년을 거뜬히 버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구리보다 열 전도율이 낮고 무엇보다 가공 난이도가 극악에 가깝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해서 원하는 모양을 구부리기가 힘들고 틈새 없이 용접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조금만 열을 잘못 가해도 뒤틀리거나 깨져버리기 일쑤죠. 당시 세계적인 보일러 회사들이 스테인리스의 장점을 몰라서 안 썼던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양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포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은 이 불가능의 영역을 독자적인 접합 기술로 돌파해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스테인리스 관을 틈새 없이 완벽하게 이어붙이는 자동화 용접 기술을 개발한 것이죠. 그 결과 기존 구리 보일러보다 수명은 2배 이상 길면서도 열 효율을 잃지 않는 기적 같은 보일러가 탄생했습니다. 러시아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설치 기사들이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한국 보일러는 한번 달아놓으면 고장이 안 나는 탱크와 같다며 소문이 시작된 것이죠. 입소문은 시베리아의 눈보라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옆집 독일제 보일러는 한겨울에 기판이 타서 멈췄는데 우리 집 나비에는 멀쩡하게 돌아간다더라. 전기가 끊겼다 들어와도 알아서 다시 켜진다더라.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나비에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마침내 러시아 벽걸이 가스보일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니까요. 그리고 러시아 국민 브랜드 난방기기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상은 단순히 판매량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전역의 소비자들이 내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를 직접 투표로 뽑는 것입니다. 여기서 3회 연속 1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난방 분야에서는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외국 기업이 그것도 생존과 직결된 난방 분야에서 자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곳의 대규모 랜드마크 주택단지들이 앞다퉈 나비엔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한국산 보일러가 점령한 것입니다. 이 기술력은 러시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보일러의 불모지라 불리는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난방 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물통에 물을 채워두고 24시간 내내 데우는 저탕식 온수기를 100년 넘게 써왔습니다. 쓰지도 않는 물을 계속 데우느라 가스가 낭비되고 물통이 식으면 다시 데우느라 돈이 줄줄 새나갔습니다. 여기에 나비엔이 순간식 콘덴싱 온수기를 들고 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미국인들도 가스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린나이, 노리츠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북미 콘덴싱 가스 온수기 시장 점유율 1위.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샤워실 풍경을 바꿔놓은 겁니다. 더 드라마틱한 곳은 유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가스비는 그야말로 폭탄이 터졌습니다. 평소보다 3배, 5배 폭등한 고지서를 받아든 영국과 독일 사람들은 난방을 켜는 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주목받은 것이 바로 한국의 콘덴싱 기술입니다.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까지 다시 잡아서 재활용하는 기술, 열 효율을 98%까지 극한으로 끌어올려 가스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 한국 보일러로 바꾸면 가스비가 20% 줄어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보일러의 종주국이라는 영국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동나비엔의 해외 매출 비중은 70%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한국 내수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겨울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한 겁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연탄가스 냄새를 맡으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아랫몸만 따뜻하고 윗목에는 살얼음이 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온돌의 민족입니다. 차가운 바닥을 데워 방 전체에 온기를 전하는 그 지혜와 기술로 우리는 가난과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혹한의 시베리아 벌판에서 가스비 걱정에 떨고 있는 런던의 가정에서, 그리고 샤워할 때마다 따뜻한 물을 기다리는 뉴욕의 아파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로고가 선명한 보일러가 인류의 겨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콘덴싱 만들잖아요. 이 광고 카피를 기억하시나요? 이 광고처럼 대한민국 보일러는 이제 단순한 기계를 넘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미래 기술이 되었습니다. 따뜻함은 인류의 생존이자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가장 잘 지켜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오늘 밤 베란다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우리 집 보일러가 조금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이상 팩트로 기술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